타양에서 동문을 만나는 것도 드문 일인데 사장께서는 벌써 가시려는 걸까요? 대박 아니야. 잠시만 기다리시면 금방 돌아올 텐데 안 되나요? 담소라도 더 나누고 싶은데. 네가 어차피 강호 유람을 마치고 궁으로 돌아오면 나를 만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의존하려고만 하지 말렴.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검술이 뛰어난들 제대로 된 협객이 되기는 힘들 테니까. 또 찾았다고? 무슨 소리야? 안 터졌잖아. 안 터졌잖아. 안 터졌어. 그럼 내년에 황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래. 뭘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정리해보자. 당대업 죄송합니다. 해칠 뻔했습니다. 이 선물을 드릴 테니 실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받았으니까 용서합니다. 완벽하군. 아주 좋아. 시원해서 좋네. 나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만 하면 문제 없겠어. 머리 꽃밭. 길도 안 보고 다니냐? 죽고 싶어? 꺼져! 간팜. 방금 그 사람 좀도둑놈이로군. 홍아가씨 어짜. 어쩔 수 없이 도둑놈부터 쫓아야겠어. 손 넣었느냐? 손에 넣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은자라니 몇 냥인지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한동안 실컷 먹고 마셔도 잔돈이 남겠어요. 이 망할 놈! 제가 제대로 은자를 훔쳐오지 않았습니까? 비급을 훔쳤어야지. 그 갈아입을 옷이라도 훔쳐오던가. 그 옷이나 그런 거 훔쳐 파는 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신분이나 제대로 알아라. 개방 구파면 구파의 제작답게 장로의 말을 들어야지. 무슨 심판놈들처럼 인의와 도덕 따위를 논하겠다는 거야. 퇴! 거지 주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린다면 그건 무슨 놈의 거지냐? 차라리 이인나 해서 먹고 살지 그러냐? 그런... 훔쳐나온 물건을 내놓아라! 잠깐... 잠깐 자세히 보니 이놈 얼굴이 추하다 못해 박살이 나 있구나. 이놈 붙잡아 선발을 부러뜨리고 다른 곳에 데려가 인간 원숭이로 팔아넘기자. 이놈은 이미 얼굴이 망가져 팔다리를 자를 필요도 없겠구나. 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니 참으로 딱하다. 멍멍멍멍. 어디서 온 큰 개야. 엄청 사납네. 아, 독 걸렸다. 권영재 멍멍멍멍. 번소천 내 개의 목숨을 내놓아라. 나 도와주겠소. 죽었잖아. 물어 죽이지 말라고. 뱀에게 물려 죽다.
물려 죽었으니 동정하는 사람 하나 없이 오히려 무슨거리가 되었도다. 아, 기겁할 것 같아, 진짜. 기절할 것 같다, 진짜. 이거 힘든 건데, 이거 받았다고 신기하다고요? 너무하다. 멍멍멍멍. 아야. 아이, 잘못 눌렀어, 구공. 죽겠다. 됐다. 와, 잡았다. 딸피를 잡았다. 딸피를 잡았다. 잡았다. 죽어. 감히 내 친구를 먹어? 죽어버려. 정말 때려 죽일 셈이냐? 이거 개방에 대한 배반이야. 고기야, 쫓아가라. 이름을 고기라 지었어? 멍멍. 나는 건드린 적 없어. 싸우는 동안 은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군. 슥슥. 이게 다인 것 같구만. 살려줘. 뭐... 와, 표창을 받았다. 표창 받았다. 용녀엽, 당신은 미안해. 아직 이름을 물어보지 않은 것 같네. 당문의 조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무개라오. 사실 나도 마찬가지로 강호초출이야. 서로 힘내자. 지난번에 내가 증거도 제대로 잘 살피지 않고 한쪽 말만 들은 바람에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어. 이번엔 그쪽 문파 대사형에게 그 일을 사과하고자 찾아온 거야. 그런 사정이었군. 하지만 우리 대사형은 외성에 살지 않으니 이곳에서 기다려봤자 헛수고일 텐데. 전에 들어본 적 있어. 그쪽 대사형 행적이 아주 묘연해서 당문 사람들조차 그 코빼기도 보기 힘들다던데. 맞아? 사실이요. 내가 산에 올라가도 보기 어렵겠군. 잠시 방을 빌려 머물면서 기다려볼 생각이야. 정말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려고. 멍청하게 좋은 사람을 건든 내 잘못이니까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겠어. 그것도 성의를 보이는 반식이겠지. 그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어서와요, 어서와요. 사자가 사과 선물이라고 준 것도 먹을 게 아니었어. 게다가 나한테 은자 5냥이나 받아가다니 너무해. 그럼 사자가 어찌 내 돈을 탐내겠어. 그래, 이걸로 분명 나를 가르치려 했던 거야.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한번 교훈으로도 오래 기억할 테니 말이야. 사진 정말 속이 깊구나. 이렇게까지 날 신경 써주다니. 용녀여, 혹시 잊은 물건이 있지 않으시오? 어떻게 알았어? 내 보따리가 찢어져서 노잣돈이 모두 사라졌어. 화풀이는 실컷 했으니 이제 받아들여야지. 댕공이 그렇게나 강한데 소매치기를 당한 것도 몰랐다고? 넌 몰라서 그래. 그자들은 훔치는데 도같은 고수들이라 맞기 어려워. 자, 받아. 돈을 주는 게 아니야. 이건 원래 주인을 찾아가는 거지.
해봤자 뭐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사람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모른다더니 반대로도 맞는 말이군. 조소엽,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네 덕분이 아니었으면 난 저녁밥도 굶을 뻔했어. 이따 거리 나가서 내가 술이랑 고기를 살 테니 보답이라고 생각해줘. 어때? 짤 바보. 야, 감사합니다 여엽. 이쪽이 더 고맙지. 잔뜩 먹었다. 장모님께 아랍니다. 제자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제 본문이 크게 번창하여 대원의 문안인사를 들고 수련을 시작하는 일도 또 많습니다. 수수와 조를 나누어야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단체 수련을 위해 줄 선 거였어요. 그 뭔 일 난 줄 알았다니까. 이런 미안하네. 모두 내 말솜씨가 부족해 통제가 더딘 탓이네. 장모님 어찌하여 웃으십니까? 이는 좋은 일인데 어찌 웃지 않겠느냐. 옛날 당문이 하늘을 찢듯한 전성기에는 지금보다 사람이 더 많았느니 그때는 어찌 막히지 않았겠느냐. 문중의 제자들을 모두 각 400사숙들이 각자 데리고 가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영웅탑이나 외성의 공터 혹은 다른 장소를 찾아 수련했죠. 대원 안에 연무장은 단지 고가를 위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본자의 제자들이 각자 날개를 갖춰 마땅히 홀로 대들보를 짊어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질서 지키자는 말이었는데. 오늘부터 너희는 각자 제자를 받아들여 무예를 가르칠 수 있다. 당문의 연공장이 국한될 필요도 없고 거둔 제자들 모두 정심당에 인사를 올릴 필요도 없다. 성정이 활달하고 생각이 민첩하지 않은 포이에게 전수받고, 성정이 침착하고 생각이 섬세한 자는 쟁하에게 전수받고, 성정이 평화롭고 생각이 소박한 자는 당승에게 전수받도록 해라. 안 돼요, 안 돼요. 저한테는 무리예요. 제약가림도 아직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치나요? 유언아, 너는 머리가 영리한 아이들을 받아들여 상업에 종속해야 하고 장사의 비결을 가르치거라. 무예를 가르쳐야만 출세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자신이 생기네요. 아싸. 그럼 저는요? 좋아. 예, 제자 여기 있습니다. 넌 외성 제자이니 너무해. 여러 사형들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 스스로 알아서 엿보지 말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너무해. 아,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모두 물려가거라. 결국 나는 성을 받고 입실할 수 없구나. 돈 받으며 승급. 수용 문인 상승. 너무 슬픈데? 하마터면 제 팀장에 나쁜 말 칠 뻔. 그러면 안 돼요. 신상. 내 손. 삼사형, 제가 아래 가서 붓이랑 먹이랑 벼루를 구해왔어요. 부족한 물품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산에서 내려갈 때 사올게요. 괜찮네, 이제 충분하네. 내가 옛붓들은 다 달아지도록 썼는데 마침내 새 것이 생겼구먼. 본문의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졌으니 삼사형께도 그렇게 절약하실 필요 없어요. 다 붓과 먹이 삭치스럽고 비싼 물건도 아니니까요. 사장께서도 한가롭게 글을 쓰신 지가 오래되셨죠? 보통 붓을 드실 때 편지를 보내실 때는 장부를 적을 때 뿐이셨으니까요. 안녕 하세요. 검소함에서 사치스러움으로 가기는 쉬우나 사치스러움에서 검소함으로 가기는 어렵다지. 언젠가 본문의 빚을 깨끗이 갚는 날이 온다면 그때야 비로소 마음껏 붓을 휘두를 수 있을 것세. 선비가 이처럼 몰락하였으니 우리 조정 성군의 어진 정치 참으로 부끄럽구나. 제 건 없어요? 제 선물은 없어요?
무공 비급 줄게. 전진 건복. 야, 이거 국민 건강체조라고 하는 게 맞겠다. 이거 합동 수련하는 것도 맞다고. 불평하지 마. 삼상 사상 여기다 계셨습니까? 이거 방문 약속 편지입니다. 무림 3대 세가로 불리는 상관세가 천금의 방문 약속 편지입니다. 뭐라고 어서 가져와 보게. 상관세가? 근데 상관세가 버린 사적들이 아주 번창했다더니. 물론 무림 3대 세가라고 불리긴 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았고 본문이 몰락한 이후로는 더 그랬는데 왜 갑자기 찾아오겠다는 것일까? 정말로 상관세가의 천금이라 불리는 아가씨로군. 사제 수고스럽지만 연객송 아래로 한번 내려가 가마를 산 위로 옮기도록 정하게. 이분은 귀한 손님이니 대접이 소홀해서는 안 되네. 아 잠깐만요. 이런 사소한 일에 사형께서 번거롭게 나서실 필요 없죠. 제가 대신 가보겠습니다. 잠깐, 자네 어떻게 된 것인가? 무슨 속셈인가? 자네 솔직하게 말해볼게. 상관 낭자께서 미인이시라길래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릅니다.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죽어 이 자식. 내놔. 내 여자야. 내 여자라고. 내 여자야. 비켜. 내 여자야. 비켜. 내 여자야. 내 여자야. 됐다. 내 여자 생치. 내 마누라. 내 마누라 새로 나오겠죠? 으흐흐흐. 내 이겼다. 내가 가면 되는 거지? 우리 헛수고한 거잖아. 삼사형 상관 천금에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알겠네. 내가 가서 그녀가 가마에서 내리는 것을 맞이하겠네. 성환여 복주 상관세가 동료 상관형입니다. 상상협과 여러 당문 사형들을 뵙습니다. 상관소주 어서 오십시오. 무산들 못지않다 하셨는데 오늘 뵙고 보니 과연 명불허전이십니다. 어쩌고 저쩌고 소녀를 놀리지 말아주세요. 아다시피 저는 그저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된 것뿐입니다. 아마 당상녀 같은 대학자께서 보시기엔 계집아이가 이렇게 버젓이 얼굴 내밀고 장사까지 하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 않겠지요. 무슨 말쯤을 내 아무리 고리타분한 선비인다 한들 그리 꽉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강호에서는 자기의 앞가림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거늘 더군다나 상관 아가씨처럼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규수께서 이 정도의 일을 해내시니 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제가 어찌 뛰어나다 하겠습니까? 그저 집안의 위세에 기댈 뿐입니다. 상관 가문에 대대로 복주에 살아온 바닷가 사람들인데 아버님께서는 본래 관식을 사 고향 땅에서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한때 우연히 조종의 선택을 받으시고 어성 건조 감독을 맡게 되시어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이 되실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집안에 장사를 맡길 사람은 없는데 위아래 하인과 고용인들을 모두 먹여 살려야 했으니 말이죠. 달리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여식이 마지못해 나서서 한두 가지 일을 거들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장사 동료들이 의리가 있어 집안 살림은 모두 간신히 꾸려갈 만합니다. 제 내숭 떠는 거 고지고대로 듣지 마. 쟤 그냥 꾸려나갈 만하다고 하는 거 독하다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만 복주 건주일 때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릴 엄두도 못해. 저 아저씨 수단이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독하거든. 완전 짠순이야 짠순이. 그렇게 대단해요? 자연스럽게 매료되어 저마다 귓속말로 속닥거리기 바빴다.
상관 가문의 따님은 과연 대갓집 주수답네. 정말 대단해. 듣고 있자니 재주가 아주 뛰어나신 분 같다. 말솜씨가 확실히 비범하신데다가 거기에 이렇게 아름다우시기까지 하다니. 부잣집 딸들은 원래 예쁜 경우가 많아. 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쁜 아가씨를 얻을 수 있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낳은 딸이니 당연히 못생기기도 어렵지. 본래 당문과 상관과는 함께 3대 세가에 속해 있으나 천리 밖으로 먼 거리를 떨어진 탓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정이 옅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사를 위해 나왔다가 마침 생각이 미쳐 발걸음을 돌려 당문 선배님들께 인사를 올리고자 하니 부디 갑작스럽다 결례로 여기지게 않으시길 바랍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소조께서 이리 마음 써주시니 그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할 따름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당상엽께서 저를 안내하시어 귀파의 장문인 당세백을 뵙게 주십시오. 달리 공경을 표할 길이 없어 변변찮은 선물 한두 가지를 준비했으니 부디 웃으며 받아주십시오. 뭐야, 이 아저씨가 선물이야? 아, 아니구나. 뭐가 좀 있는데? 어디 좀 보자. 이것이 어찌된 것들입니까? 값비싼 물건들은 아닙니다. 사람을 선물로 던지는 것 좀. 당상양께는 사양하지 말아주십시오. 실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당문의 어려운 처지를 멀리 복권에서도 들은 바가 있고 두 집안의 교분으로 볼 때 진작 의리를 지켜 도와드렸어야 했습니다만 늦게나마 온 것이 아예 오지 않는 것보단 낫겠지. 상관 아가씨 좀 의로운 분이시구려. 잠시 앉아 차라도 한잔 하시죠. 제가 즉시 가서 장모님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네 녀석은 또 뭐냐? 그렇지, 너 원래 당문 사람이었지. 상관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별거 없으셨는지요? 흥. 형은 또 무슨 뜻이야? 아니지, 내가 차오르기 담당이구나. 당신은 그녀에게 무시를 당해 기분이 불쾌했으나 어쩔 수 없이 원망스러운 마음을 억누르고 정심당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머리가 심하구만. 장모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세백을 뵙습니다. 그리애를 갖출 필요 없다. 현질녀가 일부러 길을 돌아 이 늙은이를 찾아왔다니 그 마음이 가상하구나. 앉거라. 이거 뭐 이렇게 생겼냐? 감사합니다, 당세백. 사제, 자네도 서있지 말고 나와 함께 말석에 앉도록 하세. 예. 이윽고 양측은 손님과 주인의 예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 내가 자네 부친 상관은 현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오래전 구 진인이 전진국 교주 자리를 이어받을 때 함께 초청받아 종남산에서 예식을 지켜보던 때였지. 그는 건강한가? 새벽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에 아버지께서는 매우 건강하십니다. 그렇다면 됐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십몇 년, 거의 20년 세월이 흘러 그가 말하던 작은 여자아이가 제법 구스티가 나랄 만큼 자랐구나. 작은 여자아이, 설마 아버님께서 새벽께 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지. 그는 사람 만날 때마다 딸을 얻었다고 말하면 꽤나 자랑스러워했었다. 저 정말입니까? 그분께서 다른 말씀을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너는 나이가 어려 먼 길을 견디기 어렵고 그는 상관세가를 이끌며 또한 이런 무림의 큰 행사를 불참할 수도 없었지. 하는 수 없이 너를 집에 남겨두고 왔는데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어. 교주 즉위식이 끝나자 음식도 사양하고 발을 마루 책질에 복주로 돌아가 버렸다. 사람들과는 별다른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말이다. 그러셨군요. 당세백, 상관과 당문이 여러 해 소원했는데 저희 박정함이 원망스러우진 않으셨습니까? 현진녀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남쪽의 산과 바다처럼 두 집안이 멀리 떨어져 있고 집집마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 법이지 않느냐. 네가 오늘 찾아온 것만으로도 그 성의를 충분히 알 수 있노라. 형아가 아버님을 대신하여 당세백의 넓으신 아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서 드린 변변찮은 선물 외에 형아가 장백산 100년 선삼을 당세백께 공선히 바칩니다. 당세백께 동해처럼 복누리시고 남산처럼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맛있겠다. 아이야, 내가 생일을 맞이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가 말한 변변찮은 선물도 이미 남은 가하건을 이 100년 선삼은 내 종종이 사양해야겠구나.
당세백 너무 빨리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온 곳은 또 한 가지 하늘처럼 크고 좋은 일을 어르신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떤 하늘처럼 크고 좋은 일이냔 말이냐. 여원회를 만났습니다. 담보로 맡기신 재산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원회께서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고향을 떠나 이만 같은 대도시에 정착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동안 받아두셨던 정단표나 빈문서 같은 것들을 처분해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현질녀의 뜻은? 제 액수를 어림잡아 계산해 보았는데 비록 거금이기는 하나 상한세가에 감당하지 못할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형아가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문의 빚을 상환가에서 나서서 사드리고 그 재산을 모두 당세백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사면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상간가의 가업은 이제 제가 결정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으니 실현해낼 자신 또한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뭘 들은 거지? 상간가가 당문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성의입니다. 게다가 저희가 전적으로 손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장차 있을 여러 가지 일에서 당문의 힘을 빌려야 할 것입니다. 호 자세히 듣고 싶구나. 당세비께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관직에 오르셨고 관가에 큰 신임을 받아 중임을 맡으셨습니다. 비록 강호인들은 예로부터 조종과 너무 깊이 얽히는 것을 달갑지 여기지 않았지만 지금 대송이 금나라의 압박을 받고 있으니 이는 평범한 백성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 해도 형제 폐하의 근심을 덜어드릴 방법은 여전히 많지 않겠습니까? 당문의 독약과 암기 만드는 기술을 천하에 견줄 것이 없으니 이를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당문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화염산의 건각처럼 의리를 잊은 채 이익을 쫓는 무기상이 다시는 손과 금 사이로 오가며 폭리를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정을 위해 힘을 쓰라 이 말씀이십니까? 그리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만약 당세백께서 동의하신다면 형아가는 당문의 재산을 돌려드릴 뿐 아니라 기꺼이 돈과 사람을 대어 당가 대원을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만부에 당세백을 위한 저택을 마련해드리고 오품대원에 저택 못지않게 꾸며드리겠습니다. 이곳 종가는 공장으로 개도한 뒤 병기 재련과 독약 연구에 전념하여 상관과 함께 나라를 위해 힘쓰도록 할 것입니다. 이로운 얘기야. 담사형께서도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 너무 좋은디? 난 좋은디? 근데 뭔가 찜찜하죠? 노부는 아무런 공적 없이 평범하니 감히 받을 수 없네. 탕세백! 우리 당문이 산중에서 무예를 익히는 것은 관건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마음속에 세운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함이다. 금나라 병사가 감히 우리 이웃을 침탈하면 당문은 마음듯이 몸을 던져 맞서 싸울 것이며 송나라 병사가 만약 백성을 핍박한다면 차라리 산산이 부서져 제가 될지언정 당문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장문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방금 그 말은 금기입니다. 잘못하면은 반란죄라고요. 말 제대로 하십시오. 까놓고 말하면 시골뜨기가 한가하게 사는데 익숙해 공명에는 마음이 없어 조정의 명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당문 조상께서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셨는데 못난 후배가 어찌 감히 쉽게 떠나겠느냐. 현질녀의 두터운 정은 노부가 마음으로 받겠다. 선물로 가져온 인삼은 실로 귀한 것이니 노부는 정중히 사양하겠다. 본문은 가난하여 다른 술과 안주로 대접할 길이 없으나 대신 현질녀가 마다 않는다면 며칠 머무다 가도록 하거라.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이제. 좀 오래 읽어서 그런가?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그런 당삼야 저를 대신하여 당세백을 좀 설득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원래 병기라 상술없이 못한 물건이며 분자의 물건이 아니니 부득이 할 때 써야 됩니다. 조상이 가르치면서 벗어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를 보셔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냥 외성제자일 뿐이라고요.
나 보지 마. 잘 봐서 뭐하게. 통화 동안 말씀드리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당 새벽에 노염을 샀으니 아버님께서 틀림없이 저를 꾸짖으실 겁니다. 사람마다 뜻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다음 당 새벽께서 적어도 백년 선사함을 웃으면서 받아주어 2시 반 사이에 정이 변치 않았음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받지 않으신다면 저를 용서하지 않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좋다. 다만 이 선물이 너무 과하니 노부도 공짜로 받기는 편치 않구나. 야, 만약 급하지 않다면 며칠 더 머무르거라. 감사합니다. 묵령 동생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훔쳐봐도 되나? 너무 오래 읽었다. 잠깐만요. 뻐근해가지고 좀. 아이고. 이쁘게 사줄게. 두 배의 사치와 두 배의 즐거움을 누렸다. 수련은 안 하시나요? 아, 수련해야 되는구나. 슝슝슝슝. 수련해야겠다. 너무 깊게 찔렀나? 쓰기. 공. 피떡. 죽었다. 너무 약해서. 수련이나 해야겠다. 수련 열심히. 이제 법문이 부흥에 사방의 민심이 뭐 돌아왔으니까 의전이 아니고 나 온천할라 했는데 의전 눌렀네.
지가 소장농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모르시네요. 두 번째는 그거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어 말은 사실이다. 2년 전 여웅이 사람을 보내 산에 올라와 나에게 약을 구했지. 내가 일부러 약값을 올린다고 여겨 직접 사람을 찾아 약을 조제하겠다 큰 소리쳤고 나도 그러도록 내버려 두었다. 몇 달 후 그가 다시 왔을 때 난 정말로 약값을 10배로 올렸다. 그 이후로 여홍은 다시는 사람을 보내지 않았지. 이사영, 당신 어찌 그러십니까? 밭을 되찾는 건 당연한 일이 되겠군요. 임대료를 낮출 필요는 없죠. 우리가 되찾자마자 여홍이 난처해지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 살충제를 제거해 수확을 보장하면 농민들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농민들은 굶어 죽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아이, 그것도 일리가 있군. 삐전 되찾았다. 연무장을 지나게 되었다. 이리 와보게. 아, 왜요? 사실 보게나. 문파 없는 일부 유협들은 본문에 정식으로 들어오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네. 정말 잘 됐군요. 장문인의 뜻은 우선 이 사람들을 외성제자로 이름만 울려들었다가 길이를 잡아 향을 피우고 당시정을 주고 문인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네. 각자 재능을 시험하여 재능에 맞는 가르침을 베풀 것이고, 그럼 나는 처성이 활발한 자는 대사형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울 것이며 세심하고 신중한 자는 이사형이 전수할 것이네. 자질이 조금 평범하다고 소박하고 자기 분수를 안다면 나 또한 가르칠 자신이 있네. 몸이 따라주지 않을 걸세. 사실 그건 좀 곤란하다네. 그 장모님께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세. 하지만 자네는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사이인데 우리 중 누가 감히 자네의 절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어색하군요. 보여줘야 하네. 오! 더 큰 포부를. 깡깡깡깡. 수련이나 해야지. 대사형이 축구를 하자고 말을 꺼냈다. 경기 규칙은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들끼리 면부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소삼회가 참전하는 바람에 결국 대사형이 졌다. 귀여워. 청춘의 땀방울을 흘렸다. 삼사형의 지도 아래. 뭐야 얘는. 으아! 너희 당무는 암기공만 뛰어나구나. 근접검거으로 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냐. 내 암이 부공 비급을 두 손으로 바치겠다. 누가 감히 나와
결혼을 나누겠느냐? 누구 용기 있으면 와라. 그니까 조린이잖아. 이 아미 여협의 무공이 그렇게 고강한가? 나 안 할 거다.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아미타불. 죽었다 이씨. 이렇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파동 기공을 보여주마. 너무 센데요? 나감. 파문이잖아. 죽었다. 잡았어요. 그니까 감히 나를 때려. 대단하진 않구만. 어째서 웃는 거지? 감히 비급이다. 고맙습니다 여협. 비무초친이라고? 비무초친이 뭐예요? 이 뭐야? 이게 뭔 소리야? 결혼 상대 거르는 거라고? 이게 뭐야? 이게 엔딩이야? 어이없어. 이게 엔딩이라고? 어이가 없어.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거 어이없어. 미칠 것 같아. 다시 해. 다시 해. 대충 해야겠다.
끝나서 될 거야. 엔딩 점수를 받아가지고. 왜 공격을 안 해? 됐다, 잡았다. 그럼 미사용이랑 뭐 대사용 엔딩도 있나? 후후후후후. 아,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아, 미칠 것 같아. 틈바닥이 장난감이 될 것이다. 히! 뭘 해야 좋을까? 으차 으차. 잔도 수리. 차 으차. 깡깡깡깡. 저거가 디오랑 비슷하대요? 아, 그래요? 아이고, 왜 안 나오냐? 왜 돈에가 안 나오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노태아 덕분이로군. 내가 할 일도 많아놓구나. 새순물을 데워놓고 아침밥을 하러 가야겠다.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 무공수련할 시간도 남지 않을 거야. 새로 들어온 사질들에게 무실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정신당이 소란스러운 거지? 왜 사람들 모여있네? 왜지? 장문인을 스승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제자 피강 성을 당시로 바꾸고 장문인을 스승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제자 허아정 성을 당시로 바꾸고 장문인을 스승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장문인께 차를 올리거라. 이로써 3명의 사제는 우리 당문에 들어와 장문인과 사제의 연을 맺게 될 것이다. 저희 세 제자가 장문인께 차를 올립니다. 아, 나 모두 마셨다. 야, 나는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나도 대업이 되고 싶고 호인이 되고 싶고 당가 사람이 되고 싶어. 당신들이 받아주지 않아. 대체 언제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 건데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야. 너 알고 있지? 그 당문에 있어야만 그 좋은 사람이 되고 대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부족했다는 거야? 내가 못생겼다고 입시시켜주지 않는 거야. 내 생각에는 현실에 맞춰 사는 것이 적어도 마음은 편할 거다. 웃기지 마. 내 인생에 편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 당신은 잘생겼잖아. 너 잘생겨가지고 욕을 얼굴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어? 나에게도 나만이 사연이 있는 법이지. 아마 네 사연만큼 처절하진 않겠지만 너는 돌아갈 집이라도 있잖아. 너희 집이 농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접 농사를 지으니 굶어 죽진 않을 것 아니냐. 굳이 남들 따라서 강호에 머무를 이유가 있나? 아 그렇네. 대사가 몰랐던 거요? 나 집에서 쫓겨났다고. 나 집에서 쫓겨났다고. 엄마가 쫓아냈다고. 친부모조차 내 얼굴이 보기 싫다고 하여 내 어릴 때부터 나 혼자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먹었지. 가족들은 나와 같은 상에서 밥 먹는 걸 싫어했어. 내 얼굴을 보면 입맛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 해가 지면 부엌바닥에 쪼그려 앉아 깜깜한 곳에서 남은 밥이나 먹어야 했지. 초알 너무 불쌍하다. 명절에도 남은 새 옷이 없었어. 어머니는 내가 못생겨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옷이 아깝다고 했지. 포항에서 내가 먹었던 밥알 하나하나, 만두 하나하나가 짰어. 전부 눈물과 함께 삼켜야 했거든. 근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내가 집을 떠나던 해는 흉년이 들었었지. 부모님은 살아남으려면 먹는 입 하나를 줄여야 한다고 하셨어. 나는 버려지는 게 무서워서 그래서 먼저 나왔구나. 먼저 말을 꺼냈어. 당문에 가서 무예를 배우고 싶다고. 아버지가 싸준 예물은 고작 달걀 4개뿐이었어. 12살이었는데 맨발로 매냥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동안 달걀 하나를 먹어보였지. 너무 배가 고파 어지러웠거든. 오랜 세월 동안 나는 그걸 후회해왔어. 그때 그 달걀 하나 먹는 걸 참았더라면 어쩌면 당문의 어른들이 날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어찌 진즉 영식 제자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나한테 돌아갈 집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그 황량한 논밭 작은 오두막이 정말 내 집일까? 집에 들어갈 땐 어떤 표정을 지어야지? 예의 바르게 문을 두드려야 하나? 돌아왔다고 어떻게 말을 꺼내겠어? 시골 사람들은 아이가 귀신의 시샘을 받을까봐 일찍 죽을까봐 일부러 천한 이름을 지어주곤 하지. 둬야지 막둥이 개똥이처럼. 내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였어. 부모님들은 모두 그들이 무사히 자라나길 바랐지. 근데 나는 어땠을 것 같아? 태어났을 때부터 조알이었어.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나 너무 슬퍼. 어떡해. 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니까 하재. 너무 화가 나서 살 내려버렸다. 난 어디로 가야 할까? 거리가 참 북적거리는구나. 마치 당신처럼. 되게 불쌍하다. 아마 그런 일은 없겠지. 내가 뭐라고. 감히 내가 누구의 걱정을 받을 수 있겠어. 사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날 필요로 한 적이 없지.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당문이었으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배고프군. 뭐라도 좀 먹으러 갈까. 각종 끓인물 팝니다. 세수용물, 양치용물, 구운 떡, 좁쌀죽, 볶은어파, 양창자볶음, 야채고기 만두. 삼사형. 제가 떠난 걸 어찌 아셨습니까? 대사형이 사제 대신 아침 식사를 만들었거든.
아 근데 너무 슬프다. 마치 그의 무공처럼 참마 행공이라고 할까. 마음이 가는 대로 손에 잡히는 건 뭐든 닥치는 대로 손에 집어넣은 결과물이었어. 제 무예가 비록 미천하긴 하지만 그런 방식이 요리에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렇고 말고 내가 어찌된지 말해주겠네. 소삼에는 죽을 한 그릇 먹고 한 숟가락 먹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네. 안색은 변하지 않았는데 몸에 달린 방울이 계속 울렸지. 이 사람은 독콩이 이 사형은 독공이 심우하여 이미 백독불침의 경지에 이르렀건만 만두를 한 입 베어 물고는 차마 삼키지를 못하고 뱉어냈다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지. 이것은 독이다. 얼마나 맛이 없었는지 짐작이 가는가? 하하, 소삼이까지 그렇게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사제여,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있으니 사제가 당문을 위해 온 힘을 다했다는 걸 알고 있다네. 사실은 당문이 자네에게 빚을 진 것이지. 그 누구도 자네를 책망할 수는 없을 걸세. 10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더라도 언젠간 맑은 날이 오는 법. 사제가 곧 명기를 떠나는데 가진 것이 변변찮은 사용으로서 내어줄 만한 것이 없구나. 다만 사용 몇몇을 대신하여 약소하게나마 은자 몇 냥을 마련하였으니 여비를 보태도록 하거라. 감사요. 맛있다. 폐허가 된 사당이 있었지. 사사형과 비을 피하려고 잠시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몸을 의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굳이 이렇게까지 궁색하게 볼 필요는 없을 텐데 어디 보자.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 같네. 아껴 쓰면 보름은 버티겠어. 객잔은 묵어봐야지. 공평한 일인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시다니. 그 진작 나를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왜 괜히 나를 소처럼 부려먹으며 수종 노릇을 이렇게 오랫동안 시킨 겁니까? 이렇게 불평불만 늘어나봐야 누가 들어주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겠지. 남들이 물어보면 나는 늘 소아매를 핑계로 삼았지. 앞으로는 어디에 가야 하나? 굶어 죽지는 않겠다. 하인 노릇하던 것보단 낫겠군. 그것도 집안 식구들이 나를 받아줘야 할 수 있는 얘기지. 엄두도 못 낼 얘기야. 새 산쪽이 되어볼까? 대사형이 있으니 산적 노릇도 편히 하긴 글렀군. 혀를 단신에 대도적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집도 절도 없는 몸인데 누가 나를 신경 쓰겠나. 이끌고 가르쳐줬더라면 어째 누가 이 지경까지 되었겠냐고. 어디 또 있을까? 난 금골도 평범하고 오랜 시간을 헛되이 보냈으니 운 좋게 스승을 모시게 된다 해도 수련하기엔 이미 늦었겠지. 난 내 분수를 잘 알아. 헛된 꿈일 뿐이야. 남들보다 훨씬 뒤쳐졌고 그 차이는 너무 커서 다시 태어난다 해도 메꿀 수 없을 정도지. 염치 없이 입실대자가 되고 싶었던 건 단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기 싫어서였어. 언젠가는 너희 모두 내 진가를 알게 하리라. 늘 그 생각뿐이었지. 하지만 말이야, 나 같은 놈에겐 꿈꿀 자격조차 없는 거구나. 너무하다. 점소이. 이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타고나길 남보기가 좋지 못한 사람은 신경 써야지. 남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하, 잘 또 말하는구나. 듣기 좋으신 말만 드리겠습니다. 돌려. 점소이 돌려.
그 입방정 또 많이 길어졌습니다. 후한 사례 감사합니다. 번호를 밝혀서 말있죠. 뜨거운 물은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아유 기분 좋다. 외모가 나아지진 않았다. 무공수련이나 해. 아. 빈둥거리자. 도덕 또 떨어졌어. 도덕 또 떨어졌어. 너무 슬프다. 나 이것 때문에 우울해졌어요. 나 진심으로 우울해졌어. 우울해졌어. 퍽퍽해짐. 이 만두 먹어. 법 없이 살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아니고 법 없이 살 사람이래. 그니까. 이제 더 할 거 없는데. 일단 저장해 놓고 잠깐 꽃 좀 따고 올게요.
맞다. 나 너무 그 멘탈 데미지가 너무 센데 이거. 뭐 다른 거 없나? 여기까지 할까요? 잠깐만. 뭐 다른 이벤트 나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볼까? 이벤트 안 나오나? 이벤트가 안 나오네. 그냥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저장을 합시다. 다른 이벤트 안 보고 자면 찝찝할지도. 그런가? 그래도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등가려워. 선생님이 하실 거자니까요. 오늘은 아침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에어컨을 계속 틀었는데도 지금 샤워하고 싶어. 샤워 빨리 하러 갈게요. 샤워하고 올게요. 샤워하고 자야겠다. 찝찝해. 고마워요. 와! 그러면은 내일 보자. 내일 봐요. 내일 봐. 터실이 꿈꿀게요. 잘 자.